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가 훅 이렇게 지나갔죠? 예, 생방송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 책 홍보 중이신 거죠? 홍보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전 보여드리는 주말에 거. 사실 저 새로 이제 2023년 업데이트 버전이 출간이 네네. 됐잖아요. 네네. 바로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전 버전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알파 때문에 특별 부록 이번에 궁금해서. 2개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주문했어요. 꼭 그 클릭을 하셔야 돼요. 했어요. 특별 클릭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 차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포인트. 그건 모르겠는데. 돈은 안 내도 되는데 네, 네. 포인트가 차감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TMI로 알려드리고요.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신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힘들게 또 발간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은 네.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은 한마디로 하루 만에 제자리 찾아갔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아침 방송할 때 제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3%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요 다음 그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13일의 흐름이고요. 여기 14일입니다. 데칼코만이네요. 데칼코마니로나 하여튼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색칠해 갖고 편집 그게 데칼코마니입니다. 그걸 데칼코마니에요. 그러니까 딱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이거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떨어진 것도 뭐 실제로 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죠. 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는 있죠.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떨어지는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두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결국 금리의 문제 그리고 미국 달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거든요. 한 주간에 보시면 올라간 것도 좀 있죠. 은행주가 올라가고 필수소비재 이런 것 좀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큰 것들이 전부 다 빨갛게 나오잖아요. 전체 이건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 순서를 세운 거거든요. 거기다 빨간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요 그림이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장중에 올해도 한 3번 정도 4%를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감은 4% 밑에서 마감됐는데요. 지난 14일 지난 그 금요일 날은 14년 만에 4% 돌파한 채 마감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4.005%의 10년물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 좋을 건 없죠. 금리가 올라가서요. 금리가 올라가면 섹터로 보면 IT 쪽이 제일 마이너스 나는 거 다들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 미국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요. 지난 금요일 날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58.6에서 54.8로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컨센서스가 59보다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고용시장이 좋은 것도 불안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은 것도 부담이 돼요. 왜?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지금 이게 꺾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 좀 더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이 있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소비자 신뢰지수를 서베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물어보냐면 1년 동안에 앞으로 1년 후에 도대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냐를 물어보고요. 또 5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보시면 7개월 동안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최근 앞으로 1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좀 기존보다 떨어질 거 7개월 하락했었는데 이게 급반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 안 살아갖고 모르겠으나 이거는 명확한 거죠. 지금은 2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휘발유가가 좀 다시 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올라간 서비스 요금이 안 내리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됐겠고 5에서 10년부터 올라가면서 이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금리를 자극하고 결국은 좀 더 매파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도표상에서 올해 4.4, 내년에 4.6이잖아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한데 그런 우려감을 좀 더 확산시키는 요인이 나왔던 것이 말씀드렸던 소비자 신뢰 지수와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물가는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달러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13.3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다시 직전 고점에 올라가겠고요. 엔화는 무려 1990년 이래 최고 약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엔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달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보다는 그 각국의 국가 뭐 다 좋을 수 다 안 좋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는 강해지고 각 국가 대비 대부분의 달러가 더 강해지는 것은 각 국가에 대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의 수요 감소죠.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시키는 요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전망은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많이 꺾이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통계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6월 말에요. 6월 말이면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3개월이 지났죠. 지금 3개월 플러스 더 열흘 정도, 15일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에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2에서 3% 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단은 지나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지지난주까지 해서 한 6.3%였는데요. 지난주 말까지 보면 7% 정도가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익 증가율이 훅 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의 주당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되겠는데요.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당이익의 전망치 자체가요. 절대 규모가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그것은 이제 미국 달러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뭐가 훅 떨어지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에 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보통 우리가 올라가는 거 보이지만 이익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반대로 그리는 건데요. 거의 방향성이 같죠. 결국 달러가 강해지면 아래로 내리면 강해지는 걸수록 결국 이익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달러가 약해질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물론 시차는 있으나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실적의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별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가장 높은 쪽이 반도체 쪽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몇 차례 예고를 해드렸고 제가 토요일날 주말 라이브 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거기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필요하시면 이것만 보시고 캡처로 따라 떠두시고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해외 매출 비중까지만 섹터별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거기까지밖에 자료를 못 구했는데 지난 주에 한번 주중에 제가 구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스터디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순해외 매출 비중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해외 매출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은 또 상쇄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걸 빼고요. 거기다가 일부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환해지한 비용을 빠지면 순해외 매출 비중이라고 이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UBS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면 S&P 500의 평균이 전체에서는 40%가 해외 매출이 나오지만 26% 정도는 해외 수입과 환해지를 통해서 상쇄되니까 실제로 14%가 순해외 매출이라는 걸 개념을 잡은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다 열고 보니까 반도체 및 장비가 54%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제 구글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39%. 그리고 HH입니다. 이건 하우스홀드 앤드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다양한 용품 있죠. 뭐 청소하는 데 쓰는 소독하는 데 쓰는 뭐 클로락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건데요. 그거랑 헬스케어 그리고 개인용품, 샴푸 이런 거, 휴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해서 37%로 이런 것들도 워낙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도 비중이 높게 나오고요. 이게 요 표입니다. 요 나중에 표 자세히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음식료 및 필수 소비 유통, 특히 당연히 통신과 유틸리티는 비중이 좋겠고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것이 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은 이제 큰 이제 백화점 라인들이 있고요. 이건 필수 소비 유통이라고 해서 월마트랑 코스트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달러 제너럴 이런 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를 파는 곳들이 유통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필수 소비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요거를 한 길게 말씀드렸거든요. 좀 더 종목별로 보는 뭐 해외 지역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토요일 날 진행했던 주말 라이브를 좀 더 자세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이 생각보다 뭐 모건스탠리 이런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지만 네. 괜찮았던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이익은 다 줄어들었어요. 다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뚜껑을 열고 보니 눈높이를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4개의 은행이 실적을 발표했다. 주요 은행이요. 그거 다 자잘한 거 말고요. JP 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4군데가 이제 발표했는데요. 다 이익은 안 좋았지만 JP 모건과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는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발표됐어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기대를 못 맞췄어요. 조금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꽤 한 4~5% 떨어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거는 은행 업종 조금 공부하면 아실 텐데요. 넷 인터레스트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이자 수익이거든요. 그 NII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JP 모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도 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여태까지 지금 은행주가 안 좋아진 거를 리셋에 대한 우려, 부도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대손 충당금 쌓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D랑 IB들이니까 D를 금액에 따라서 그 채권 수익에 손해나고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손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흔히 얘기해서 순수하게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돈을 하려면 이자를 주고 고객한테 주고 아니면 이자를 대출랑 이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해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예상보다도 많았고 사상 최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게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IB 사업이나 이렇게 좋으면 이익이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건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 얘기 중에서도 대출은 여전히 엄청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일간요. 주가가 상승이 12% 올라가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3일간 올라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웰스파고랑 모건스탠리까지 말씀드리면 웰스파고는 1.8% 올라갔고 모건스탠리 5% 떨어졌는데요. 참고적으로 웰스파고는 기대 이상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기대 이하가 나온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간 단위 차트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그래서 JP모건은 한 5% 올랐고요. 시티그룹은 3%, 웰스파고는 4% 올랐지만 반면에 모건스탠리는 5%가 떨어진. 이거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 떨어진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네. 뭐 금융주는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는 이제 지난 주에 그나마 선방했던 섹터이자 종목군이 많은데 이건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왜 금융주에 관심이 사람들이 좀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인데요.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 하락폭입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까지니까 하루는 숫자가 틀립니다. 일단 이 목요일까지의 주가 하락폭인데 이들의 배당 수익률은 뭐 20에서 30%, 많게는 뭐 50%까지 주는데 모건스탠리 50% 이것은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는 방법은 디비던드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뭐 30% 이하인 기업들 좀 낮거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 예를 들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금 올라가면서요. 또 5% 지금도 한 4.6 정도 나오는 거로 제가 보고 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티그룹 주가는 30% 떨어졌고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주가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절대 5%란 이자가 나쁘냐 좋으니만 배당성이 나쁘냐 좋으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은행의 업종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 흔히 해서 저가 매수에다가 배당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주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주의 지금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